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김유정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0시 30분 미증시가 개장했고요. 지금 3대 지수 혼조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이 들어있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에만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SVB 은행이 퍼스트 시티즌스의 인수가 되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추가 융통성 공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 연준의 마이클 바 부의장이 의회 증언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 미국 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건전하고 강한 자본력을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리스크 완화에 힘을 보탰는데요. 이렇게 은행 사태는 빠르게 진화되어 가고 있지만 장기적인 우려는 이곳 저곳에서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예로 전일 세계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2030년까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이 연 2.2%, 무려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건데요. 세계은행의 경고대로 잃어버린 10년 다가오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그 힌트 오늘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는 마스터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화요일은 천명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한 주 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3월 마지막 주죠. 자, 열심히들 달려오셨습니다. 참 2월달 못지않게 상당히 혼돈스러운 3월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뭐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와서 유종의 미를 또 거둬야 되겠죠. 오늘 천명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알차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보시면 또 좋은 날이 또 4월이면 펼쳐지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1시간 알차게 천명과 함께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알차게 마무리하고 앞으로의 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오늘도 천명 마스터와 함께 알찬 내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우리 방송 함께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방송 중에 천명 마스터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요 상품별 시세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일과 골드, 파운드, 유로 상승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지수와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와 같은 경우에는 긴축이 필요하다는 언급으로 달러 대비 강세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현 시장의 시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나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0.73% 하락하면서 12,69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과 동시에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이 분봉인 중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저점 형성하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지역은행 우려가 완화는 되고 있지만 특히 나스닥에서는 AI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부각으로 지금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현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봉상 기준으로 파동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죠. 네, 개장과 동시에 지금 저점 형성했지만 곧바로 다시금 그 하락폭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럴당 72.9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큰 폭의 상승은 나와주고 있지 않지만 은행 리스크 완화와 함께 수요 증가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글로벌적인 이슈가 나왔죠. 이라크 내에서 지금 일부 수출이 중단된다는 이슈와 함께 상승폭이 더욱더 가해질 것을 예상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 큰 폭의 상승 흐름은 놔두지 않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골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역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러 역시 안전자산 선호 심리 하락에 함께 하락하고 있는데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고점 형성하고 행보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온스당 1964.5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파동까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는데요. 분봉상 하락하고 있지만 아직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는 되고 있습니다. 1.087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미증시 개장 이후에는 저점을 기록하면서 횡보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이치뱅크 CDS 프리미엄이 급락하는 등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상승이 나와주지 못하고 있는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주요 상품별 흐름 확인해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우리 오늘 시장에서 자세한 매매 기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명 마스터님, 우리 나스닥부터 함께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나스닥, 지금 분봉상으로도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나스닥에 포함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좀 하락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선물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좀 우리가 매도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좀 이따 제가 그 이슈에 대해서 그때 이제 이렇게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네. 자, 결국에는 앞으로 이제 결국은 리세션이죠. 경기 침체. 뭐 리세션이 뭐 오는 지금 어떤 과정에 지금 초입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결국엔 또 뭐가 되냐면 SVB가 벤처기업 이제 스타트업 벤처기업한테 대출을 많이 해준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도 있겠지만, 그죠? 뭐 중소형 기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출에 대한 압박감, 그런 거를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스닥이 다른 지수에 비해서 하락폭을 좀 많이 키우는 게 아닌가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여러 가지 정황선을 봤을 때 일단 시향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하락으로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은 여기 일봉상 5일 이평선에서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온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오늘은 강하게 저항이 형성되면서 하방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 여기에 더불어서 뭐 제 기법이 있죠. 제 6.25 전쟁선 매매 기법으로면 RSI 모멘텀이 일단 어제부터 하락의 어떤 시그널이 지금 나왔고, 자, 오늘 만약에 지속적인 하락,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MACD죠. MACD 아직은 상승의 시그널이 나왔는데 결국엔 D-Day는 어떻습니까? 목요일 금요일이 되겠죠. 그죠? 목요일 금요일 날 예상치 못하게 안 좋게 성적표가 나와준다면 MACD 추세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단언하게 조금 리스크가 있겠다. 왜냐하면 아직 박스장이에요. 목요일까지, 내일까지 상당히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목요일 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자, 결국엔 변곡적 라인은 13,000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13,000을 돌파를 해준다. 그럼 지속적인 상승이 될 것이고, 돌파를 못한다. 그럼 13,000 라인에서 이제 하락장이 연출이 되겠다. 요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금요일까지 예의주시하면서 요 변곡 점을 확인을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봉 설명드렸고 분봉 한번 가볼게요. 네. 자, 분봉 보시다시피 이제 이런 장이 이제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자, 일단 그 60평선에서 변곡 라인에서 하락의 압력을 받았어요. 그죠? 자, 받으면서 계단식 지금 하락을 해주고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도 한번 지금 저항을 받아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오늘 상당히 혼조된 상황이 많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일단은 추세는 하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저점 매수를 잡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이 해외 선물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00 지금 한 500선, 그죠? 12,750선. 750선에서 저항을 받는 걸 확인해 보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짧게 매도 전략을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12,750을 돌파한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죠? 그죠? 이거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제가 드리는 말씀. 자, 한 방향을 딱 정해놓고 어떤 투자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근데 막 뭐 양방향으로 뭐 수익을 내겠다 참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떤 중심이 없기 때문에 투자 내기가 상당히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자, 내가 어떤 방향을 딱 정해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라. 그래서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1000명 마스터와 함께 오늘의 나스닥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2,750선에서 저항받는 거 체크한 후에 매도 전략 가져가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1000명 마스터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경제 지표 발표와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금요일에도 PCE와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어 있죠. 네,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을 읽고 함께 시황을 짚어가면서 나스닥은 물론이고 모든 상품까지 투자 전략 잡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1000명 마스터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무료 방송 통해서 시황과 함께 모든 이슈들 짚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중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000명 마스터님, 그럼 계속해서 5일도 함께 오늘 투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는 좀 상승할 수 있는 다양한 좀 호재거리가 나왔지만 그 기대감만큼 상승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2, 3거래일간에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73.0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골드, 5일 이렇게 약간의 저항을 받고 더 많이 상승하지 못한 애매한 상승이 더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지금 참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상품에 비해서 오일은 정말 그 매매하기가 너무나도 까다로워요. 근데 해야죠. 그죠? 방향이 정확히 나온다면. 자, 오늘도 뭐 여지없습니다. 악재와 호재가 지금 뒤섞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시장이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약 상승 중에 있지만, 자, 어제 상당히 상승을 많이 했죠. 어제 뭐 이라크 쿠르드 그쪽에서 뭐 일단 이라크하고 어떤 법정 소송을 위해서 그때 쿠르드는 혼자 알아서 수출을 했는데 네. 이라크에서 제재를 했죠. 그것 때문에 일단 어제 9%가 넘는 급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일봉상 보시면 지금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 병고 라인은 결국에 20일 이평선이에요. 여기 20일 이평선이 저항을 받느냐 아니면 이거 뚫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바꿔질 여지가 충분히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죠? 자, 일단 경기 침체가 이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경기 침체가 자꾸 이슈화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저번 주에, 그죠? 지금 은행 사태로 해서 엄청나게 폭락을 했죠. 거의 한 주 정도 폭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번 주부터는 어느 정도 어떤 하락폭을 좀 만회를 해서 상승하고 약간은 또 지수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오일은 하락보다는 상승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거기에 근거는 뭐냐면, 자, 미국이 어떻게 했든 2018년, 19년인가 그럴 겁니다. 트럼프 때 전 세계 석유 수출국 1위가 됐어요. 그때 셰일 오일 뭐 하면서. 자, 근데 결국에 이제 바이든 정권 들으면서 거기 제재가 상당히 높았죠. 근데 결국엔 지금 뭐 많이 캐고 있는데, 자, 셰일 오일이 지금 어느 정도 거의 바닥이 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알래스카까지 유전까지 지금 개발한다는 지금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결론적으로 바이든은 친환경 정책을 원하잖아요. 탄소 중립. 위배가 되죠. 자, 결론은 뭐예요? 이거 미국이 소비가 3분의 2가 소비잖아요. GDP 3분의 2가.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패권을 또 자꾸 싣고 또 석유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석유를 또 확보하기도 상당히 번거롭죠.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위기가 왔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바이든이 어떤 그런 리스크를 친환경 정책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를 하면서도 유전 개발에 나서고 있다. 결론은 뭐예요, 지금? 미국이 석유량이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안 끝났죠, 그죠? 그 상태에서 또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하겠다는 얘기하고 있고, 미국은 기름이 그렇게 부족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락보다는 상승의 시그널이 많겠죠. 그럼 어떻게든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상당히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멀게 좀 보고 오히려 좀 투자하셔야 되겠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도 이틀 연속 상승장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혼조죠. 미장이 열리고 나서 그죠? 뭐 한번 쭉 빠져 거의 100티 가까이 좀 빠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상황. 이게 바로 결국에 이제 60일 이평선의 변곡 라인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변곡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죠? 올라가더라도 일단은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나스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니까 자, 다시 한번 73달러가 될 겁니다. 거기가 변곡 라인이 될 거예요. 저기 한번 다시 내려와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지는 어떻습니까? 상승의 어떤 패턴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짜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5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일 같은 경우에도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는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네, 60일 선이죠. 73달러 선을 지지 후 돌파하는 거 체크한 다음에 매수하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네, 계속해서 나스닥 5일 정말 시장에서 까다롭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호재와 악재도 다양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이러한 시장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슈 모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 이후에도 이러한 교육과 투자 전략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방송 이후 그 이후 장중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1000명 마스터의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럼 계속해서 우리 골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엔 보면서 참 내 예상,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은행에 대한 좀 리스크 완화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약화되면서 골드가 하락하나 싶었는데 또다시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인지 골드가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예측을 빗나가고 있는 골드 어떻게 오늘은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참 정신없죠. 그래서 지금 뭐 차트 딱 보시다시피 일봉상 봐도 도대체 방향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제가 3월 달에 제 기법 6.25 전쟁선을 소개시켜 줬을 때 자,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어떤 진입하는 어떤 단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달러 인덱스를 보고 어떤 투자 전략을 처음에 해야 되겠다. 자, 시향을 모르고 매매할 수 없어요.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달러 인덱스를 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달러 인덱스 가만 보세요. 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이면 어떻게 돼요? 골드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좀 하셔야 되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우리 시청자분 설명드리는 이제 기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4월 달에 또 한 가지가 더 플러스가 될 텐데, 네. 자,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려요.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야 될 정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제 기법을 가지고 12시 전에 이 방송이 끝나기 12시 전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제 기법을 1+1 두 개를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주식을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27년 동안 이 시장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 꾸준히 안정적인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당당하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 했던 게 저는 1996년도에 처음으로 주식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주식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법도 먹히겠죠? 자, 주식은 뭡니까? 상승일 때만 수익을 내시면, 상승일 때만 어떤 좋은 결과를 내시면 되잖아요. 근데 파생은 뭐예요? 올라가도 내려가도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 자, 모태가 주식이었으니까. 자, 이거 주식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제가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저는 매일 지금 국내 주식도 하고 해외 주식도 합니다. 제 기법 상당히 신뢰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을 해보시고, 야, 이거 괜찮은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노란톡 들어오셔갖고 여러분 또 파생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또 쉽게 또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또 새로운 정보도 받아가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12시 전까지 들어오셔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 골드는 제6.25 전쟁사 기법으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뭡니까? 그죠? 추세가 일봉은 추세를 MACD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MACD 추세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3월 9일부터 어떻게 돼요? 골든 크로스가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죠?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여기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죠. 자, 그러면 추세가 꺾이는 건 바로 뭐예요? 매도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죠. 아직까지 추세가 안 꺾였어요. 일단 횡보를 하고 있대요. 왜 횡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 왜 횡보를 할까요? 자, 목요일, 금요일 빅 이벤트가 있죠. 자, 목요일 날 GDP 발표가 있고 금요일 날 PC 발표가 있어요. 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비단 여기만 이런 게 아니죠. 자, 3대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오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원인을 알아야 그죠? 뭔가 대처를 할 거 아니야. 아, 이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의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다. 근데 단 뭐냐?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분들이 혼자 하기엔 난해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지니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죠? 자, 분봉 보겠습니다. 네. 자, 딱 보세요. 지금 뭐 너무나도 혼돈스러운 장이죠. 혼돈스러운 장이면 딱 제가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4월 달에 제가 이제 60일 이평선을 이용한 변곡 라인 기법을 소개시켜 미리 지금 제가 언지를 좀 드릴게요. 그럼 여기 60일 이평선이 빨간 겁니다. 빨간 거. 네. 그럼 여기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1958 정도. 그죠? 1958 정도. 1958 정도가 변곡 라인이 되겠네요. 그죠? 결국엔 아까도 하나만 보고 가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내려오겠죠? 자, 5분방이 적어도 두세 번은 튕겨줘야 돼요. 지지를 받아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RSI가 양 시그널이고 MACD도 매수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5일 이평선이 꺾여서 올라가줘야 돼. 20일 이평선을 골든 크로스가 돼줘야지 완벽한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자, 제 기법을 뭐 못 받아보시면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들어오시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깔끔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1958에서 보시고 지지 받으면 거기서 매수를 가져가라. 단 짧게. 왜? 혼조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과 금요일 중요한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변동성이 높은 박스권 장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1958달러 선에서 지지를 확인한 후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골드 의견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주고 계십니다. 네, 27년 노하우의 그 매매 기법, 오늘 12시 전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매매 기법 1+1으로 선물해드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같은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차트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그 매매 기법 모두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종료 전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장에서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뉴스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국 지역은행권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미국 산업 부동산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은 과거 모든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는데요. 중소형 은행들의 미상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가 전체 상업용 대출의 70%에 달하기 때문에 관련 대출이 축소될 경우 자산 가치가 상당한 하락 압박을 받아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입니다. SVB 파산 등 은행발 금융 불안 이전부터 유럽권 은행들이 대출을 줄여왔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 시스템의 압박이 은행들을 더욱 신중하게 만들고 20의 금리 인상이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줘 앞으로 몇 달간 대출 감소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미 한 달 전 IMF 총재는 장기 저금리에서 훨씬 더 높은 금리로의 빠른 전환은 반드시 스트레스와 취약성을 야기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월가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실적 둔화에 따른 주가 하락이 임박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이벤트를 고려했을 때 실적 전망치는 점점 더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실제 어닝 리세션이 발생할 경우 급격한 매도세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글로벌 핫이슈 점검해 봤고요. 천명 마스터와 함께 이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먼저 첫 번째 이슈 함께 짚어보죠. 네, 지금 이 미국 지역 은행권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미국 상업 부동산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행권 불안, 이 금융 위기가 오기 전에 이 부동산이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수치를 보면은 전체 상업용 대출의 70%를 이 중소형 은행들이 대출을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시장에 더욱더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오늘 시장의 기대와 같이 은행권 불안 문제 없다라고 보시나요? 자, 어쨌든 뭐 용의 발톱을 숨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보여져요. 네. 뭐 지금 어떻게 했든 뭐 옐렌 장관이나 뭐 여러 가지 연방 그다음에 중앙은행들이 이제 은행 위기에 대해서 별거 아니다. 여기저기 좀 막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완화를 시키고 있는데 네. 자, 여기저기 내관들은 충분히 터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겠다 보고요. 자, 여기가 이제 뒷받침되는 게 뭐냐면 자, 파우르 장이 FMC 끝나고 기자한테 물어봤죠. 지금 상업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느냐.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만큼 그렇게 시장이 녹록치는 않다는 얘기죠. 거기다 또 뒷받침하는 얘기가 오늘도 일론 머스크가 했죠. 상업 부동산에 어떤 위기가 올 수 있겠다.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도이치뱅크 빨리 이제 수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이치뱅크도 지금 상당히 상업 부동산. 자, 리치본드라고 있어요. 리치본드. 뭐냐면 부동산 관련된 ETF 펀드예요. 펀드. 그죠?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 자, 근데 이게 창사에서 재미가 좋았죠. 재미가 좋았는데 어떻게 되죠? 공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공실이 많다니까 어떻게 돼요? 자, 어쨌든 대출을 좀 받아야 되는데 대출을 받을 수가 없죠. 공실률이 많은데 나중에 돈 때리는데. 근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형 은행들, 뭐 대형 은행도 일부 참여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 거의 요즘 상품 사고 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 지금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되면은 또 안 좋은 결과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코코본드라고 알죠? AT1 채권. 얘는 이제 휴지 조각이 되는 채권 아니에요. 휴지 조각이 되는 채권. 그러니까 상각 처리된다는 건 뭐예요? 자, 일단은 코코본드를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네. AT1 채권이 뭐냐면 자, 이자는 조금 높습니다. 대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야, 만약에 은행의 상태가 안 좋거나 자, 만약에 파산이 된다. 그럼 니네 돈은 한 푼도 없어. 그런 계약 사항이 있어요. 근데도 이제 여태까지 시장에 문제 없었으니까 잘 흘러왔으니까 뭐 글로벌 금융시대 2008년 2009 그다음부터는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그래 감수하도록 하겠지 하다가 제대로 한 번 맞은 거예요. 그죠? 이런 것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지금 놓여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식률이 가장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오른쪽을 잠깐 제가 보시면 네. 자, 지금 이제 이 회색이 2019년도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파란색이 2020년 4분기. 둘 다 4분기입니다. 그 3년치를 어떻게 조사를 해 보니까 자, 일단 전체적 공식률이 상당히 크죠. 근데 제일 큰 게 지금 샌프란시스코예요. 샌프란시스코가 공식률이 상당히 높아요. 네. 19년 만에도 한 5% 정도였는데 거의 뭐 제로에 가깝죠. 그죠? 자, 지금 공식률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지금 높죠. 거의 20% 육박을 해요. 자, 이만큼 지금 상황이 녹록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팬데믹 딱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다 재택근무를 하게 됐고, 그죠? 재택근무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회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비농업군하고 또 이어지잖아요. 고용시장하고. 굳이 내가 밖으로 나가서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집에서도 충분히 내가 생활할 수 있는데 뭐 굳이 이럴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취업에 대한 구인난이 심각해지는 상황들. 그러다 보니까 공실이 생기는 거고, 그죠? 자, 기업의 입장에서 또 좋을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도 좋을 수 있지만, 어떻게든 이걸 이제 ETF 아까 채권, 그죠?
이거를 이제 리치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은행이나 개인이나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언젠가는 터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겠다. 그러나 어떻게든 뭐 아까 서대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나 중앙은행들이 발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충분히 당분간은 이제 만약에 터진다면 순간적으로 이슈는 발생을 하겠지만 빠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요. 일단은 뭐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일단 증시 측면에서 저 긍정적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여기로 가늠할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슈까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놓칠 수 있는 글로벌적으로 중요한 시황 이슈까지 오늘 방송에서 모두 다뤄가고 있는데요. 네, 3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앞으로의 4월의 투자 방향성 잡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방송 함께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12시 전까지 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27년 해외 선물 경력의 노하우가 담긴 매매 기법 1+1으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천님, 그럼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럽 은행들이 대출을 은행 리스크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계속해서 축소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이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분간 계속해서 가속화가 된다는 말인데요. 이게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대출이 가계 대출 그리고 기업 대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도 더욱더 큰 좀 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결국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들이 결국엔 마지막 카드를 쓴 게 아닌가. 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오른쪽 표를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었냐면 자, 유럽의 핵심 물가지수 지금 지표예요. 도표인데 자,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죠? 미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어떻게든 좀 하락폭을 해줬는데 이거는 뭐 끝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가르드 총재가 그랬잖아요. 50pp 올리고 당분간 또 올리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자, 파월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제가 화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은 신용 경색. 기업하고 이제 은행들이 어떤 상황이 좀 안 좋아지면 신용 경색, 개인이나 기업의 대출이 좀 줄어들겠죠. 조건이 까다로워지겠죠. 그러면서 파월이 한 얘기가 자, 0.25를 금리 인상을 하는 효과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그거를 동시에 지금 어떤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대출 축소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겠죠. 그렇다고 무한정 어떻습니까? 금리를 막 그렇게 세게 올릴 수는 없는 거예요. 뭐 CS, 도이치뱅크 지금 그런 만약에 여기서 0.50 올렸는데 또 나중에 0.5 올린다. 가뜩이나 지금 뭐 시장이 너무나도 리스크가 큰데 여기서 금리를 계속 막 가속 페달을 밟는다? 쉬운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쉬운 얘기가 아니니까 자, 일단 금리를 당분간 올리긴 올리되 어떻습니까? 조금 약하게 뭐 베이비 스텝이 아니면 뭐 동결하면서 계속 연말까지 간다든지 이제 미국과 그런 정책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금리의 인상의 한계는 저는 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올려버리면 이제 진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은행의 위기가 그나마 지금 빨리빨리 지금 잡고 있는데 금리를 계속 밟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그죠? 거기다가 은행에 대한 파산에 대한 위기까지 못 잡고.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 인플레이션 돈을 긴축을 해야 돼요. 돈을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번에 일시적으로 좀 풀었지만 그럼 돈도 풀고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금리 올리고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에 특단의 조치를 유럽은행에서 내렸다. 이제는 대출을 축소를 해서 여기서 좀 어떤 소비 심리를 좀 위축을 시키자. 그죠?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도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까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도 떨어지겠죠. 이 꼴가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떤 답을 찾는 게 제가 유럽 총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지속이 되겠느냐? 결론은 뭐예요? 자, 핵심 물가 지수가 떨어지는 그걸 봐야 되겠죠. 적어도 한 번 받고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유럽이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유럽은 상당히 심각한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ING 중이고 자, 그리고 유럽은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죠? 이게 제조업 어떤 이제 또 그린 그런 거 되게 따지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제조가 좀 많이 딸리죠.
그래서 중국에 또 어떤 수입들을 많이 해서 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자력 갱생을 할 수 있는 게 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좀 덜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빨리 지금 못 잡히고 있다. 그런데 역으로 또 따지면 뭡니까? 자, 어떻게든 아직까지는 유럽들 물가가 상당히 세죠. 그럼 놀러 가야 되는데 오늘 비싸니까 놀러 못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약재들이 지금 작용하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계속 물가 지수가 지금 전혀 내려오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연말까지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뭐 당분간 가속화가 아니라 올 연말까지도 갈 수 있다. 상당히 심각하게 좀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또 역으로 달러가 또 경쟁 강화가 약세로 또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봐야 되는데 그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짚어봤는데요. 이 유럽 은행들의 대출 축소,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면 당분간이 아니라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 같은 시장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안 좋은 이슈 그리고 좋은 이슈, 호재마저도 악재로 변화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도 정확하게 투자의 방향성 그리고 이기는 방법 잡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방송 중에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천명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12시 전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7년 노하우가 담긴 이 매매 기법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그럼 마지막 이슈도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모건 스탠리에서도 앞으로 계속해서 약세장을 좀 예측했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은행권 리스트가 완화가 됐나 싶었더니 이제는 좀 이 장기적인 경기에 대한 침체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마스터님 입장에서는 우리 시장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작년에는 이제 미국 한미 증시가 거의 이제 커플링이 돼서 움직여 왔죠. 네. 옳지 않는데 올해부터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플링이 아니다. 저는 일단 결론을 짓고 싶고 그래서 일단 미국하고 한국 시장 따라보고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좀 말씀 좀 드려요. 자, 아무래도 어떻게 돼요? 이제 팬데믹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아무래도 미국이 빅테크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상당히 실적들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럼 누가 봐도 지금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아까 말씀 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일단 대출을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미국 기업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야, 지금 경기 침체가 오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최소한 회사에 어떤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줄여나가자. 그럼 제일 발 빠른 게 뭐예요? 쉬운 게 사람 자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부터 엄청나게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저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아마존이 현재 18,000명 잘랐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알파벳 12,000명. 웬만하면 10,000명이에요. 그죠? 거기다 보면 디즈니까지 오늘 아까 7,000명인가? 디즈니도 오늘 자른다고 그러고. 네. 결론은 이게 뭐예요? 경기 침체 오니까 일단 몸을 좀 슬림하자. 슬림하고 나서 자, 일단 피는 피하고 보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는데 어떻게 안 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결론은 전형적인 약세장이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침체가 약세장이지만 자, 그러면 피봇하고 또 연관이 되는데 그거는 별개로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일단 경기 침체가 오면은 무조건 약세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기업들은 자꾸 어떤 매출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그죠? 아무래도 증시의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뭐 나아지는 건 없잖아요, 그죠? 이제 그나마 여기서 덧으로 말씀드리면 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이제 개혁을 해왔고, 그죠? 낙폭도 우리가 뭐 거품이 미국에 비해서 크지는 않아요. 단지 좀 염려가 되는 건 반도체 쪽에서, 그죠? 네. 수출도 지금 뭐 엄청나게 좀 부진하고. 자, 그리고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가 이제 금융 리스크는 미국보다 좀 덜하다는 게 우리는 계속 동결을 해왔죠. 일단 4월 달에도 동결을 또 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한국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겠다. 내려가더라도 하락을 가더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약세장이 이렇게 심하게 오지는 않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 뭐 우리 이제 코스피 하시는 분들 조금 안심을 하시고 어떤 투자를 좀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다. 단
6월 달부터 하세요. 6월 달부터. 5월 달부터 하지 마시고 6월 달부터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라겠고, 자,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또 시장에 어떤 좀 힘든 길은 좀 피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마지막에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자, 시향이라는 게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시향들이 돌아다니는 시장에.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자세히 못 드리니까. 자,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또 여기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들 재밌게 또 알차게 해드리고, 또 교육도 해드리고, 차트 공부도 해드리고, 어떤 살아가는 얘기도 해드릴 테니까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기법도 받아가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번째 이슈까지 천명 마스터와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앞으로의 약세장,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대응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는데요. 네, 시황 정말 많죠. 우리가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 이슈들, 시황들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천명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장준 계속해서 모든 시황을 정확하게 예측한 장준 시황 영상 노란톡방에서 함께 올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7년 노하우가 담긴 매매 기법까지 노란톡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오늘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더욱더 깊은 교육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천명 마스터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월 첫 주입니다. 골드 홍콩 항생에서 소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0틱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과 S&P에서 80틱, 16틱의 수익을 내주시면서 총 수익률 하락을 뒤로하고도 3.3%로 손실을 줄여나가면서 큰 성과 내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매매일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주인데요. 네, 골드와 나스닥, S&P 500, 홍콩 항세까지 큰 수익 내주셨습니다. 무려 총 수익률 57%로 마감해줬는데요. 골드 43틱의 수익, 나스닥 100틱의 수익, S&P 500은 무려 324틱의 수익을 냈고요. 홍콩 항생에서는 140틱의 수익 내주시면서 3월 둘째 주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3월 셋째 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월 셋째 주는 골드, 나스닥, 오일, 홍콩 항생까지 전부 다 빨간불 켜졌는데요. 총 수익률 무려 30%입니다. 골드에서는 147틱의 수익이 있었고요. 나스닥에서는 122틱, 오일과 홍콩 항생에서 각각 37틱과 90틱의 수익 내주셨습니다. 네, 이로써 3월 한 달간 지금 36% 수익 내주고 계시는데요. 3월 20일부터 3월 24일까지의 매매 일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골드와 나스닥, S&P와 오일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수익 내주고 계시는데요. 그중에서도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무려 490틱의 수익 내주셨고요. 골드에서도 160틱의 수익 내주셨습니다. 홍콩 항색에서는 약간의 소폭 손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에서 우리 손실을 커버하면서 총 수익률 36%로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3월 한 달간의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우리 천명 마스터와 하나하나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가장 먼저 이 3월 20일부터 3월 24일의 매매 일지 함께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나스닥에서 엄청난 수익이 나왔습니다. 무려 490틱의 수익이었는데요. 사실 시장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 장세였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나스닥이 다른 주요 상품들의 좀 중요한 지표가 될 만큼 그만큼 나스닥을 우리가 정확하게 시황을 짚고 판단하는 게 중요했던 지난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익을 냈다는 건 지금 시장을 이겨나가고 있다는 좀 반증일 것 같은데요. 나스닥 이렇게 큰 수익 낼 수 있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25 전쟁선 기법에 근거해서 스텝 1. 자, 일단은 일본에서 보시다시피 지지난주에 은행발 위기 때문에 상당히 낙폭을 많이 키워줬단 말이에요. 자, 발빠르게 대처를 했죠. 대처를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장으로 전환이 되겠구나 저는 판단을 한 거예요.
판단했고 그게 적어도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판단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시향적으로는 상승장이 되겠다 말씀을 드렸고, 자 2차적으로 여기 또 보시면 자 일단 RSI라는 게 있죠. 모멘텀 지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멘텀 지표. 자 얘가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강한지. 근데 여기 보시다시피 일단 매수세가 강하게 일단 출발을 했어요. 자 스텝 2. 자 그다음에 스텝 3. MACD입니다. 이게 이제 MACD라는 게 뭐냐면 추세예요, 추세. 얘가 상방으로 완전히 하방으로 가는지. 근데 스텝 2도 매수 신호가 나왔죠. 둘 다 골든 크로스가 일단 나와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제가 중요한 게, 자 매수일 때는 5일 이평선이 제일 하단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20일 이평선이 바로 위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60일 이평선이 밑에 있죠. 자 60일 이평선은 어떤 변곡 라인이라고 해서 단기적인 변곡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다. 장기적인 변곡 라인은 240일 이평선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일단은 60일이 강하게 돌파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다 안착한 거에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술적으로도 시향적으로도 완전히 퍼펙트한 그런 상황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여기서 과감하게 제가 어떤 수익에 대한 어떤 창출을 냈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또 이제 제일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뭐냐면 이제 3월 16일이죠. 3월 16일 날 거의 3%를 종가 그냥 2.73%에서 수익을 많이 여기서 장기적인 수익을 좀 많이 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렇게 좋은 결과를 창출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시간 강사에 여러분한테 기법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천천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냈다는 거를 아웃라인, 그러니까 냈다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니까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십시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자 어떤 근거를, 이게 리얼 데이터 달러 인덱스도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화면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 화면을 여러 가지 하면서 리얼하게 테스트하면서 달러 인덱스 접목시키면서 스텝 4까지 어떻게 수익을 낸다 걸 보시면 초보자분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12시 전까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1+1입니다. 기법 2개 드립니다. 초보자도 할 수 있고 고수도 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주식, 그죠? 자 주식 하시는 분들도 제 기법 가지고 상세에 대한 기법만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하락하면 큰일 나죠. 날아가죠. 주식 하시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하락도 먹어야 된다. 하락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선물하고 주식도 같이 공부할 수 있으니까 들어와서 알찬 정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외 선물 매매 일지 함께 짚어봤는데요. 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모든 매매 기법까지 함께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바로 내일이죠. 오늘 방송 이후에 내일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마스터님, 내일 준비가 되어 있는 강의 내용은 뭘까요? 아까 이제 시향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행발 위기가 상당히 아직도 불씨가 살아남아 있어요. 이거를 끝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참 이 투자라는데 다시 한번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보시면서 그죠? 그러고 나시면서 어떤 시장의 방향성을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부지런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결국엔 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마시고 제가 내일 말씀드리는 은행 위기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겠다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월말이죠. 월말 아니라 4월까지 이제 5월 달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죠. 계속 내관처럼 흘러갈 거예요. 그럼 4월까지도 어떤 방향성이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시향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여러분들 내일 바쁘시겠지만 꼭 이 알찬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오늘 놓치지 마시고 내일 공개 방송에 많이 참조하셔서 알찬 투자 정보를 받아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내일 온라인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내일 준비되어 있는 강의까지 모두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종료 전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천명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한 해외 정보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